의혹? 한 사내가 괴성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.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깨어난 사내는 아직도 현실처럼 꿈이 생생했습니다. 꿈속에서 그가 입을 벌리며 자고 있었는데 그의 입으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. 너무 놀라서 깼지만 그는 아직도 뱃속에서 뱀이 꿈틀거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.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심기로 밥을 먹는 사내를 본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. 아니,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? 얼굴 표정이 안 좋구려. 사내는 아내에게 밤새 꾸었던 꿈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. 에이, 그냥 꿈일 뿐이에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내는 사내를 안심시켰지만 사내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. 결국 아내와 사내는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. 꿈이었지만 실제 제 뱃속에 뱀이 들어갔습니다. 지금도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진다니까요. 의원님, 제발 뱃속에서 뱀 좀 꺼내주세요. 사내가 매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. 의원이 정밀하게 진찰했지만 사내 말처럼 뱃속에 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. 의원이 말해도 사내는 믿지 않았으며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. 아니, 의원님도 멀쩡하다는데 왜 자꾸 믿지 못하세요? 답답한 아내가 말했지만 사내는 확고했습니다. 내가 직접 느꼈고 지금 내 뱃속에도 뱀이 있는데 자세히 알지도 못한 의원이 뭘 알겠는가? 뱀 때문에 나도 얼마 살지 못할 걸세. 내가 죽으면 내 뱃속에서 뱀을 꺼내 확인해 보구려.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앓고 있는 남편이 정말 죽을까봐 걱정된 아내는 김대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. 김대감은 정의품의 벼슬까지 지낸 분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관직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잘 해결해 주어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. 때로는 관아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도 김대감이 현명하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현인이라고 불렀습니다. 아내는 김대감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대감님,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. 저러다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.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대감이 말했습니다. 자네는 너무 걱정 말게. 내일 아침이면 그 뱀은 반드시 다시 나오고 남편도 기운을 되찾을 걸세. 그렇게 말한 김대감은 뒷산에서 뱀 한 마리를 잡아 사내의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. 내일 아침 자네의 남편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뱀을 이불 밑에 넣으시게. 이 뱀을요? 사내의 아내는 뱀을 보고 기겁했지만 현인이라 불리는 김대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김대감의 말대로 행하였고 잠에서 깬 사내는 이불 안에 있는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걸 보았습니다. 그는 기겁을 하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는 아내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. 이복에 이걸 보시오. 내가 분명히 내 뱃속에 뱀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. 그 뱀이 이제 다시 기어나왔구려. 의원들도 다 아니라고 했지만 내 말이 맞지 않았는가? 시름시름 앓던 사내는 어느새 기운을 되찾았고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김대감의 해결책에 감탄하며 그가 들려준 말을 떠올렸습니다. 가장 큰 병은 어딘가 아프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요. 그 부분만 해소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요. 한편 마을에서는 이번 일로 김대감의 현명함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고 이런 현명함은 옆마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모두들 김대감을 통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최부자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. 그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. 어르신의 현명함을 통해 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런지요? 허허, 현명하다니요. 그렇지 않소이다.
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주는 것뿐이지요.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. 김대감의 말에 최 부자가 연신 감사함을 표하며 말했습니다. 사실 제 고민이기보다는 이 아이 때문입니다. 최 부자가 같이 온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. 하나 있는 자식이라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정성껏 키웠는데 요즘에는 꾸짖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군것질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. 제 말은 듣지 않아서 대감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대감님 말씀이면 무엇이든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대감님께서 한마디만 따끔하게 해주시면 이 아이도 더 이상 군것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 말을 들은 김대감은 소년을 가만히 보았습니다. 내 말이면 다 듣는다니 재밌구나. 진정 그리 할 것이냐? 네, 그렇습니다. 대감님처럼 훌륭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군것질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김대감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. 보름 후에 다시 오거라. 최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아니 그냥 먹지 말라고 한마디면 될 터인데 보름 후에 다시 오라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푸는 분이라 했거늘 이렇게 별거 아닌 일을 보름씩이나 미루다니 믿을 만한지 모르겠군. 하지만 딱히 방법도 없었기에 최 부자와 아들은 보름 후에 다시 김대감을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김대감은 다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이번엔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거라. 옆에서 듣고 있던 최 부자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. 아니 먼저 번에는 보름 후에 오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그보다 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? 김대감은 못 믿어하는 최 부자를 보고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해주었습니다. 진정 나를 믿는다면 한 달만 더 기다린 후에 다시 데려오시오. 최 부자는 의아해했지만 그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. 다시 한 달이 지나고 최 부자와 아들은 김대감을 찾아왔습니다. 김대감은 이번에야말로 최 부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. 소년이여, 앞으로는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. 그것이 너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란다.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는 군것질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.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최 부자는 아들의 다짐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. 대감님 한 가지 더 여쭈겠소. 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한 달하고도 보름이나 더 걸려야 했습니까? 김대감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사실 저도 군것질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. 그런 제가 어떻게 저 소년에게 군것질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것은 거짓말 아니겠소? 대감 역시 군것질을 좋아한다는 말에 부자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. 대감이 부자의 얼굴을 한 번씩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 보름 동안은 군것질을 하지 않으려고 시도했소.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긴 한 달을 더 시도해 보았지요. 이제서야 저도 군것질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당당하게 소년에게 말할 수 있었지요. 만약 내가 실패하고 그저 말로만 소년에게 말했다면 그가 실패한다 해도 어찌 나무랄 수 있겠소? 얘야, 너도 이제 군것질을 안 할 수 있다. 보거라, 이렇게 나이든 나도 해내지 않았느냐? 나보다 훨씬 젊은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야. 김대감의 말에 최 부자와 아들은 감탄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. 왜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대감님을 찾는 이유를 알겠습니다. 대감님이야말로 언행일치가 되는 진정한 현인이십니다. 이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. 누구나 남들에게 쉽게 충고는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행동을 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역시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?
quack, quack.